민주당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성윤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안 받는 특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가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예, 서울중앙장이 예, 무슨 예. 소리죠 도대체? 그 이성윤 씨도 네, 좀 연구 마팅이 난 거 아닌가요? 연구 대상 같아요. 아니 지가 서울중앙지검장이 할 때 지가 수사하고 지가 기소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아 뭔가 이렇게 공격을 네, 하더라도 악의는 맞게 해야 되자 하는데 그런 네네네. 악의도 없이 막 그러는 게 네, 참 답답합니다. 아무 소리나 예,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예, 예, 과거에 이제 그 민 대표님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 가지고 좀 주사파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예, 분석을 예, 하셨잖아요. 아 이건 근데 네, 제가 꼭 소개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주사파 중에서도 서열이 꽤 높은 주사파였어요. 최재형이. 제가. 아, 네, 대표님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아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근데 간첩들도 있겠죠, 아는 예, 분들 중에. 예, 그렇죠. 한 적 있죠. 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 어, 최재형 씨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나한테 최재형 씨 그 양반 그거 간첩이다 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근데 주사 하나 와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겪어봤어요. 어, 겪어봤는데 저건 뭐 거의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 좀 네네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어, 제가 법적 책임이라도 다 지겠습니다. 그런데 어, 저 사람은 신원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재형 목사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곤혹스러움은, 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 저렇게 제1야당이 저 난리를 치고 어. 대한민국이 완전히 들썩이는 거잖아요. 자칫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 그러면 저거 간첩 때문에 또는 간첩 혐의가 농후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는 이 상황을 어,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대표님 보시기에 뭐 북한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최지영 목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에서의 행적이 일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핵정이 어떤 무슨 사찰에 가서 뭐 거기 어, 사찰을 시찰하고 뭐 이런 행동들이 예.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아무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저는 뭐 예. 아우지탄간 끌려가겠죠. 그렇죠. 예. 북한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못 못 가요. 가죠, 못 가죠. 북한에 가는 뭐 갈 수야 어떻게 있겠지만 가서 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근데 어, 이 양반은 어디 가가지고 뭐 그 북한 기관원의 어떤 도움을 에스코트 받아서 받고. 뭐 예. 이런 행들은 북한이 상당히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어, 그 다음에 그 신뢰 정도가 그러니까 재미교포잖아요. 재미교포. 예. 재미교포니까 북한으로 보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미국인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모종의 과정을 보면 음, 북한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음, 그런 행적도 있고, 그러면 북한에서 행적도 있고 미국에서 행적도 있고 이러면 음. 영락 없는 종북 성향의 목사이거나 어. 아니면 그냥 간첩이에요. 간첩의 영락 없는. 그렇죠. 간첩일 가능성이 높아 예. 보이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남한에서의 행적도 보면 음, 그냥 뭐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뭔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 때 물론 첫 번째 가설은 서울의 소리와 이렇게 치밀하게 모종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지령을 거 받았을 수도 했을 있죠. 가능성이 높은 네. 거거든요. 그걸 간첩이라 그래요. 간첩도 굉장히 그 순도가 높은 간첩이에요, 저거. 그러니 뭐 거의 하는 저기 행동이 지금 순도가 예, 높은 간첩이 할 만한 행동이란 예, 말씀이시죠. 야,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지금 최재형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 디올 파우치를 줬던 게 청탁을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했었는데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 김창준 미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김창준 전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아계 최초로 미국 하원 의원이 돼서 예. 유명했던 분이죠. 이분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최지원 같은 사람한테 무슨 뭐 국립 뭐 그런 묘지에 안장되고 싶다 이런 부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되고 물론 지금 이제 김창준 전 의원 측에서도 그 와이프 분께서 뭐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다. 우리는 네. 그런 뭐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라고 지금 입장이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그 디올 파우치를 주기 전에
샤넬 화장품을 또 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 거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주는 그 과정과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가지고 최재형이가 이제 메모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문서를 또 한겨레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대요. 뭐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그 문서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화장품 선물을 영부인 김건희에게 전달하자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던 업무 책상에서 근무 중이던 정땡떼 비서를 불러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하였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가 지금 지적하는 건 대통령실은 디올 가방의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샤넬 화장품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대통령 기록관에 보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거를 뜯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겨레가 얘기를 하거든요. 뜯었거나 말거나 결국에 대통령 기록물로 다 보냈으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공작의 냄새가 풀풀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 그 김창준. 김창준 씨 네. 얘기도 그러니까 간첩들이 하는 행위가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어. 그리고 제 자신이 약간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건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A를 어. 만날 때 그 A가 혹할 만한 얘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토리를. 네. 그러니까 김창준 의원이 어떻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가 하나. 허풍을 떠는 거죠. 그것도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나한테는. 어. 두 번째는 뭐 계속 샤넬 화장품 이거 명품 가방 이런 걸 주는 것도 뭔가 네. 이렇게 어거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렇고 그다음에 샤넬백을 지금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데 그게 포장지를 뜯었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걸 갖고 논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애당초 지금 그리고 이 샤넬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문서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 그거는 청탁을 위한 게 아니라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적혀 또 있대요. 자기가 쓴 문서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선물용으로 그냥 줬던 거에 불과한 것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그 문서에도 자기가 적어놨거든요. 자기가.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누가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네. 이거는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선물을 주나요? 어.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냥 그렇죠. 그 생일을 축하합니다. 영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주죠. 굳이 이거는 굳이 뇌물이나 이렇게 뭐가 하려고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할 이유가 예, 없죠. 예. 오히려 이런 말을 지금 적어놓은 것 자체가 어떻게 이상한 보면은 거죠. 공작의 일환이라고 또 예, 생각이 예, 드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부분이라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무슨 뭐 대문짝만하게 한겨레가 지금 단독 기사라고 내놓긴 했는데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고 예, 예. 우리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사파에 가까운 예. 간첩이 할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거의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수 진영이 여론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재형 씨 최재형 씨의 행적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최재형 씨 치면 나와요 보니까. 무슨 이렇게 복잡하게 자료 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북한에서 검색만 뭐 어디 갔는지 검색만 하면 나와요. 어. 근데 그거를 쟁점화하는데 이 어. 대중 여론을 만드는데 어떤 의미 있는 쟁점으로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보수가. 야 이렇게 밀리기도 참 어렵겠다 싶어요. 예. 그러니까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 북한에서의 그 행적만 가지고도 네. 충분히 반격이 가능할 텐데라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했다고 치죠. 그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최재형 씨의 어떤 행적과 신원에 대한 얘기들이 퍼지면 사람들이 볼 때 뭐냐면 이것들을 상호 연관하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안 먹힐 건데 이 얘기가 처음부터 닫혀 있으니까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이 얘기가 두드러져 나오는 거고 한겨레 신문도 문제예요. 한겨레 신문이 이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겨레 신문이나 진보 언론들이 이걸 모를 리 없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물투척하는데 정작 오물투척한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하고, 그러니까요. 남한에 대해서만 뭐라고 짓거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시야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누가 했냐면
그러니까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상태예요. 네. 저 집단이 웃기는 거죠 정말.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사태를 보면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 최재형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